우리 몸의 재생 시스템이 깨지면 이런 질병들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결핵, 그리고 암에 걸릴 수 있다. 박 교수님. 저는 그 재생 시스템을 면역력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면역력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나쁜 물질들을 막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또는 결핵과 같은 많은 균들이 있는데 면역력이 떨어지게 됐을 때 이런 균들이 우리 몸속으로 쉽게 들어와서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우리 몸에서 암이 발생할 때 첫 번째 방어 기전이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암세포를 찾아내서 면역 체계가 파괴하는 것이 그 중요 기능입니다. 근데 면역력이 약화되게 되면 당연히 암세포도 더 잘 생기고 또 암도 더 잘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 몸의 재생 시스템이 무너지면 이런 질병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알레르기성 아토피, 천식, 비염에 걸릴 수 있다. 사실 요즘 많은 아이들이 이걸로 고생하고 있거든요, 정 교수님. 네, 맞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이런 면역 세포를 이제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공격 물질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어떤 면역 세포가 있다라면 이러한 공격 반응을 또 조절하는 면역 세포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러한 두 가지 면역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있을 때 우리 몸의 재생 시스템이 잘 돼서 면역력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기능들이 오히려 부조화가 되어서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이런 조정 능력이 떨어졌을 때는 다양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질환들을 일으켜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알레르기성 아토피나 천식, 비염들을 유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재생 시스템이 무너지면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세 번째입니다. 류머티즘, 갑상선 질환 등 자가 면역 질환까지 걸릴 수 있다라고요, 정 교수님. 네, 다양한 질환들이 많이 걸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면역 세포들을 비유를 하자면 우리 몸을 지켜주는 군사, 일종의 병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아군과 적군들을 봤을 때 면역 세포들이 아군들은 선택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적군만을 공격을 해야 우리 몸은 이제 면역력이 더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공격하지 말아야 할 아군을 공격하게 됐을 때 그래서 이게 오래돼서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면 공격해야 되지 말 아군, 내가 나를 공격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류머티즘이나 이런 자가 면역 질환으로 나타나는 갑상선 질환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밥상을 엎어버리면 저야 어머니 머리끄댕이 좀 잡히면 되지만 우리 박 교수님은 아내분께서 볼기짝은 못 때리지만 뭐라고 하실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진짜로 없는다는 게 아니라 좀 좋은 거는 추가를 하고 아닌 건 좀 빼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엎으면 큰일 납니다. 난리 나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밥상에 있는 반찬과 음식을 바꾸자는 거죠.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성인병들, 비만, 당뇨, 고혈압들이 주로 먹는 거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고 요새 많이 문제가 되는 각종 암들도 30% 정도 또는 35% 정도까지 우리 식습관과 연계가 돼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먹는 것들을 가장 좋은 우리 몸에 이상적인 음식들로 바꾸는 것이 모든 질병 예방의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밥상을 바꿔야 할지 우리 몸의 재생 시스템을 잘 작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강 밥상 비책을 세 가지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 비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명력이 넘치는 친환경 농산물을 선택한다. 한규정 박사님. 네, 내 몸의 재생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농산물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은 우리가 산과 텃밭에서 이렇게 제대로 자란 그런 것들을 뜯어서 먹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에 제철 로컬 그러니까 화학적인 첨가물을 많이 쓰지 않은 제철 로컬 식품 그리고 제철 식품을 그때그때 넣는다면 자연이 준 생명력을 지닌 그런 야생성을 우리가 그대로 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재생력도 그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그 건강한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그 생산을 하는 그런 친환경 농산물들은 야생성이 그대로 살아있고 그런 재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명력이 질긴 그런 파이토케미칼들도 듬뿍 함유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밥상을 엎는다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네. 지구도 살리고 건강도 살리는 친환경 농산물 알아봐야겠죠. 네, 첫 번째 장점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한 토양에서 재배했기 때문에 생명력이 살아있다. 일단 친환경 농산물은 건강한 기운을 받았으니까 건강한 토양에서 또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를 하면 토양도 건강해지고 또 농산물도 건강해지고 사실 제가 이거 틀릴까 봐 오늘 한 박사님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기사를 찾았거든요. 맞는지 안 맞는지 여쭤볼게요. 한 박사님 네. 맞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땅이 건강해야 굉장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건강해야 아이들 건강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적인 환경이 땅에서도 굉장히 잘 자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일반 토양과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그런 친환경 토양을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생육 조건이 친환경 농산물 토양에서 3.5배 내지 약 5배 정도가 환경 조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식하는 여러 가지 미생물, 세균, 진균 이런 것들도 약 2배 이상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실은 이런 다양한 미생물이 공존한다는 것은 토양 속에 있는 다양한 유기물들을 우리 몸속에 이로운 영양 성분으로 흡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에서 많이 발견되는 파이토케미칼이 높다고 하는 것은 벌레 먹은 그런 친환경 농산물들이 생긴 거는 못생겼지만 그 생명력 자체가 높기 때문에 파이토케미칼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미국의 텍사스 대학에서도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벌레 먹은 그런 친환경 농산물에서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 우리 몸에 이로운 피토케미칼이 훨씬 더 많이 발견이 되었다는 그런 보고도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친환경 농산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체의 합성 화학 물질을 쓰지 않아서 안심할 수 있다고요, 한 박사님? 네. 친환경 농산물은 실은 생물의 다양성을 굉장히 존중하고요. 토양의 유지 보수, 그러니까 유지 기간을 굉장히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적인 합성 농약이라든가 합성 비료, 화학적인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사용을 하더라도 굉장히 최소한 조건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그런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친환경 농산물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마지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 중립을 실현, 지구를 건강하게 해준다고요? 네, 친환경 농산물은 합성 화합물질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토양에 존재하는 다양한 미생물균을 굉장히 유지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실제로 그 증진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은 이 과정에서 생산을 하고 재배를 하고 생산을 하고 운송을 하고 여러 가지 첨가물을 만들 때 비용이 되는 그런 탄소 생산성을 굉장히 저감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탄소 중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구의 온실가스를 저감화시키는 작용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은 지구의 미래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농법을 지키는데 친환경 농법이 유지 발전시키는 데는 환경 오염을 줄이고 또 환경 오염이 훼손이 되는 걸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농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먹는 게 우리 건강도 지키고 지구도 살리고 그러니까 일석이지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다 할 수 있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또 진짜로 실제적으로 오염을 막는 데 도움이 될까요, 박사님? 당연하죠. UN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친환경 농산물, 그러니까 우리 온실가스의 주범이 31% 정도가 먹거리 때문에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친환경 농법이 일반 농법에 비해서 25% 정도를 그런 그 탄소 배출을 25%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발표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은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도 먹거리만 유기농으로 바꾸더라도 이렇게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배출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은 농부님들은 농가 밭에서 그리고 우리들은 주방에서 이렇게 식생활 습관만 조금만 바꾸더라도 지구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